저는 실은 소방가족에 많은 혜택을 입었어요. 그냥 능력은 부족한데 소재 청장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소방가족들한테 뭔가 베풀어주고 가야 돼요. 저는 많이 받았잖아 지금까지. 저는 그 부분을 정말 늘 고마워요. 그래서 사실 이번도 결정은 그거예요. 저는 오늘 조종목 전 소방청장님, 초대 소방청의 청장님이시죠? 청장님을 만나 뵈러 가고 있어요. 청장님이 최근에 새로운 미래당에 입당을 하시면서 비례대표 인재로서 영입이 됐다라는 소식이 많이 알려졌죠. 만나서 다양한 얘기들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우리 청장님을 좀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소개를 저희 시청자들을 위해서 한번 해주시면. 예. 저는 지금은 새로운 미래에서 재난안전 특별장을 맡고 있는 조종목입니다. 2017년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독립소방청의 초대 청장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늘 고민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이제 좀 해야 되겠다 마음 먹으신 좀 계기가 있으세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그 대형 재난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이태원 사고,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보면서 저러한 재난을 좀 더 예방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아직도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제도 개선과 정책 추진을 하고요. 특히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좀 높였으면 그러한 사고가 좀 미연에 방지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정치적 역할을 통해서 국민 안전을 좀 지키고 싶다 뭐 예. 이런 말씀으로 정리가 되는 건가요? 지금 재난 환경이 많은 변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환경 변화에 맞춰서 제도 개선 또는 현장 대응 체계를 그렇게 맞도록 개혁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런데 누군가 해야 되는데 재난 전문가인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사실 소방의 정치인 하면 이 21대 총선을 통해서 오영환이라는 아주 젊은 정치인이 탄생을 하셨는데 이제 그분이 작년도에 이제 떠나신다라고 선언을 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거 듣고 처음에 듣고 좀 어떠셨어요? 외부에서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당시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랬냐면 우리 오영환 의원이 젊고 또 패기도 있고 좀 더 소방 안전을 위해서 또는 국민들의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서 해주길 바랬는데 저렇게 하고 나서 사실 충격도 받았고요. 정치라는 분야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분야이기도 하고 생소하신 분야잖아요. 물론 수장으로 계실 때는 피감기관이셨으니까 질문 세례도 받으시고 또 국민 안전을 또 지키기 위한 그 정책 본연의 기능을 또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도 많으셔가지고 그 예. 장으로서의 느낌과 예. 지금 정치 전선에 이렇게 탁 뛰어드셨어요 이제. 네. 지금의 상황에 이제 좀 다른 느낌?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친한 지인한테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큰 고난의 길을 가느냐고. 그 고난의 길이 나에게 주어진 운명이라면 편하게 받아들여야 되고요. 한편 이제는 국회도 좀 변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향후 미래 정책을 잘 설계하고 펼쳐나갈 수 있도록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발굴해주고 피감기관과 국회가 함께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전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 정당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다 이 새로운 미래당을 선택을 하셔서 정치를 하시기로 결심을 하셨는지. 당대표로 계신 이낙연 전 총리님과는 아주 각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청장 시절에 총리님 하시면서 각종 재난 대응 현장에서 총리님과 호흡을 맞췄고요. 특히나 그 평창올림픽 대회 때는 지원을 하면서 이런 재난 관련 중요성을 인식했고요. 거대 양당보다도 오히려 이 새로운 미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정책에 관심을 갖게 돼서 저도 거기에 맞춰서 재난안전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결정이 쉽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사회의 각 분야는 무궁무진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조 청장님을 지목을 하시면서 비례대표로서 가장 먼저 발표한 인물로서 등극을 시켰는데 그런 결정을 하게 된 뭔가 그 배경 같은 것들이 좀 있을 것도 같거든요. 공관위원장님 거기도 내용을 보시면 새로운 미래가 무엇보다도 이러한 안전에 관련된 내용은 어떤 것과는 타협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저는 공감하면서 그 부분이 저의 소신을 갖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됩니다. 이제는 국가와 지자체, 국민 모두가 함께 가야 된다는 이런 소신이세요. 새로운 미래라는 그 당이 아직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국민 입장에서는 좀 생소하기도 하고, 근데 사실 소방인들 입장에서는 조청장님이 갑자기 인물로서 부상을 하니 소방이나 이런 국민 재난 안전 쪽에 관심을 특별하게 많이 갖고 있구나, 이런 이제 느낌들을 많이 받고는 있거든요. 1년 5개월 정도를 역임을 하신 그때 당시와 지금 한 6년 차가 됐잖아요. 네. 이렇게 현직을 떠나신 지 그때의 소방과 지금의 소방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많은 좀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조직 기구가 확장되고 인력이 늘고 많은 부분이 좀 변화가 있었다고 보는데, 저희들 잘 알다시피 2020년 4월 1일을 기해서 전 소방공무원이 국가직화가 되었습니다. 실은 그 국가직화가 완전한 국가직화가 안 됐죠. 그 당시만 더 있을 때만 해도 자치장들의 반대도 있었고요. 그래서 예산권과 인사권이 완전하지 않은 국가직화였었는데, 지금까지도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많은 인력도 증원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이 소방이라는 특성이 국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소방 가족들이 노력을 더 해야만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장님께서 바라보실 때 완벽하지 않다고 보는 요소는 어디에 있어요? 사실 그 당시에도 그 인사권과 예산권이 주어져야 되는데 신분만 국가직화가 되었거든요.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인사권 같은 경우가 좀 있어서 각 시도 간의 승진이라든지 불균형적인 게 있었고요. 또는 재정적인 면에서도 시도지사들의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 있고 빨리 인사예산권이 경찰처럼 독립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 조직도 경찰처럼 이제는 지방청이 좀 되고 또 직급조정도 좀 돼서 경찰과 동일한 직급이 돼야만 재난 현장에서 통제 단장으로서의 역할도 좀 될 것 같고, 또 우리도 지금 본부체제가 돼 있는데 빨리 청체제가 되면서 차장제도 좀 도입되면서 청장이 만약에 뭐 요구 시에 또는 뭐 이건 무슨 일이 있을 시에 신속하게 좀 뭐 대응할 수 있도록 차장제 신설 이런 부분도 반드시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본부의 개념이지만 청의 개념으로 빨리 전환이 돼야 될 것이고, 또 그 청 내에서 본부장을 보좌하며 직무의 대리 역할도 하고 또 부수장으로서 일할 수 있는 부본부장 체계가 빨리 마련돼야지만 국민 안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그래서 그 부본부장제를 제가 그 당시에도 장관님하고 추진하면서 우리도 경찰처럼 돼야 된다고, 그래서 반드시 지방 우리 소방청이 되면서 청장 밑에 지방 소방청 차장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누누이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이 내용이 소방 조직 내에서 어떻게 보면 해소를 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게 이게 결국에는 정치인분들의 역할로서 귀결이 될 수도 있다고도 생각이 드는데, 우리 청장님께서는 그런 정치인들의 역할이란 소방이나 재난안전 분야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가지고 계신 시각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부분이 실제로는 입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야 돼야 되거든요. 입법 과정을 거치면서 여기에 필요한 법령을 정비하고요. 또 재난 환경에 맞는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추진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같이 가는 거지. 그래서 반드시 국회에서 해줘야 되는 저는 사항이라 생각해서 지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좀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이 분야의 정책들을 펼쳐나가고 싶으신지, 그런 정치인의 역할을 하고 싶은지 궁금해요. 21세기는 재난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풍, 홍수, 폭염, 세계 곳곳에서 기상이변 또는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걱정을 좀 덜어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인공지능이라든지 최신의 첨단 정비를 도입할 수 있는 하나의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요. 또는 우리도 지금 가장 화재 많이 나고 인명피해 많이 나는 곳이 다중이용 시설이거든요. 또는 고층 아파트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 보강 또는 재정 지원을 통해서 국민들을 좀 안전하게 지켜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주변에는 우리 국민들을 안전을 위해서 파수꾼 역할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국민안전 파수꾼, 경찰, 소방 또는 의용소방대 등등 그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제일 가슴 아픈 게 최근 10년간에 42명의 소방관이 순직을 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순직이 없으려면 거기에 맞는 현장 인력 보강 또는 최신 장비의 보충 이런 부분이 반드시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청장님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못 견디겠어서 저희 잠시 자리를 이동하겠습니다. 저쪽 그늘로 좀 가볼까요? 오래 떨어져 계셨잖아요. 예, 현직하고. 그래도 소방에 대한 관심은 그냥 늘 가지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늘 뭐 언론이라든지 주변의 얘기를 들으면 소방을 떠날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초대 소방청장이라는 하나 이 이미지가
마음을 좀 다잡는다 할까요? 이런 계기가 됩니다. 늘 생각이 나서 제 행동 하나에 조심하게 되고, 늘 제가 잘못하면 우리 소방가족 전체 욕먹이거든요. 참 어렵네요, 그죠? 아, 예. 삶이 어려워지셨어요. 초대 청장이라는 그 타이틀을 딱 달고 나서 삶이 어려워지셨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그 부분은 운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오신 거 아닙니까? 제가 여담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 청장된 거 아니고요. 네. 제가 능력이 있어 여기 온 거 아니라 네. 저는 언제 어디서나 최선을 다하고. 근데 능력의 유무를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결단을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청장님의 판단이신 거고, 네. 결심을 해서 소방이나 재난, 국민 안전을 위해서 이 정치인이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어쨌든 청장님이 아, 결정하셨잖아요. 그럼요. 남들이 너무 깜짝 놀래요. 저는 이미지는 선생님이래요. 제처 임용이 되고 네. 언론사를 방문했을 때 첫 번째 질문이 청장님 불 꺼봤냐고. 그런 이미지가 안 난대요. 그런데 사실은 뭐 저도 뭐 현장에서 네. 계속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청장 재직 시절에도 산업에 관련한 육성, 또 일자리 창출, 또 기술이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좀 강조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 이제 새로운 미래에 입당을 하시고 나서 지금 정리하고 계시는 그런 공약에도 그런 내용이 좀 담겼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런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소방산업에 뭔가는 획기적인 좀 발전을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이 소방산업 관련된 기술이 상당히 좀 저는 잘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지원책에도 좀 마련해보고, 이 소방산업 관련된 R&D 예산을 좀 지금 너무 좀 빈약하거든요. 통계를 보니까 우리 소방산업 관련된 종사자들이 약 한 20만 명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좀 더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소방산업 쪽에도, 그러면서 젊은 층들이 대물에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우선적으로 한번 추진해보고 싶습니다. 공약에 관련해서 대국민 안전의식, 시민 안전의 체계를 다시 잡을 수 있는 좀 구상들도 좀 들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재직 시에도 각종 재난 현장을 가보면 안전의식만 조금 갖췄으면 인명피해를 줄이고 또는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마찬가지로 교육하는 게, 건물주들은 자기 책임의식이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요. 물론 국가와 지자체와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버넌스인 걸로 가야 되지만, 실제로 가장 초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각자가 안전에 대한 대국민 안전의식이 좀 제고화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학교 때부터 안전의식이 좀 생활화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법령체계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고. 우리나라가 아직도 심정지 환자 사망률이 높습니다. 전 국민의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소생률을 좀 높이고, 자치단체 장님들의 안전의식에 대해서 또 재난에 대해서 좀 인식이 좀 바뀌어서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되거든요. 너무나 우리 할 게 많습니다. 그래, 특히 저는 예전에 제천 사고라든지 세종 밀양병원 사고 또는 각종 이런 사고 현장에서 많은 인명피해를 할 때마다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희생이 더 이상 없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 스스로도 그 당시에 많은 부분을 좀 반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소방이 국민들한테 믿음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좀 그런 사고가 다시는 없어야 되고, 또 만약에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빨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 제도 개선이라든지 정책 추진을 강력하게 하면 우리나라가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한 국민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처음 법을 발의하신다면 어떤 법을 추진하고 싶으세요? 또 우리 소방가족을 대표하니까 소방조직법 관련돼서 한번 추진해보고 싶고요. 지방소방청, 재난대응조직체계가 바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는 소방산업 쪽에 이제는 일자리 창출도 돼야 되고, 수출증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좀 해보고 싶은 게 제 소망입니다. 소방인들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세요? 네, 저는 여기 올 때 많은 고민과 힘든 결정을 했습니다. 부끄럽지 않고 열심히 하는 그런 소방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아울러 미래에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방가족들께서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